보는 거고 세 분은 이제 녹화가 알아서 되고 있어. 나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자동으로 켜지네 이 새끼. 왜 이러지 갑자기? 뭐 말하는 거에 의해서 켜지는 건데 모르겠네.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은 이제 너네 그러니까 공수2를 보는 학생들은 이제 12월이 될 때까지 이제 안 볼 거잖아. 사실은 공수2를 보고 있겠죠. 방학 때 안 끝나면 이제 그 다음은 12월 달까지 보는 겁니다. 11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다시 공수1을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고1로 편성이 되면 공수공부를 하시긴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봐야 지금 봐봐. 너네가 한 번 본 학생들 중에 지금 보고 방학 때 한 번 봤으니까 2번 봤고 12월 달에 3번 보잖아. 그걸로 이제 스타트예요. 3월 달에. 근데 이 정도 해줘야 성적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번 보고 11월 달에 보면은 2번밖에 못 보는 상태에서 이 학기를 맞이해야 돼요. 성적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농담을 해. 한 번 배울 때 정말 잘 배우면 좋죠. 잘 배우면 좋은데 이게 사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어디가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인수분해를 배우면 인수정리를 왜 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인수정리를 안 배우고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인수정리를 배워놓고 인수분해를 가시면 인수정리 왜 배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인수분해를 다 배운 상태에서 인수정리를 다시 보면 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행관계에 대한 것들이 한 번 배워가지고 완벽하게 이게 이어지기가 힘들어. 이걸 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되도록이면 여러 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번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도는 한 진도를 못 나가요. 인수분해 어떻게 오늘 다 끝내? 그건 나도 재주가 없어, 그런 거. 인수분해 파트야말로 고등학교 거에서 고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은 반드시 잘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기만큼은 좀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도록 할 거고, 오늘 일단 숙제에 대한 질문은 어차피 오늘 숙제가 얼마 없을 겁니다. 많이 못 나가니까. 그래서 같이 믹스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받고 끝에 한 1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남겨서 질문 한번 먼저 받기는 받을게요. 근데 이제 오늘 못한 거 질문에 대한 다음 시간에 다시 같이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해 시작을 합니다.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는 저희가 이렇게 한 개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 인수분해라고 부르고 있어. 됐어? 알겠지?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우신 인수분해를 생각을 해보면 ax, ay 이렇게 하면 a에 x 플러스 y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죠. 됐지? 인수가 근데 뭔지 알아? 인수. 우리가 인수는 한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했죠? 됐니? 그래서 인수분해식 곱으로 연결된 각각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수는 누구 있냐면 a하고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다항식 얘기할 때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항도 인수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니? 1 곱하기 ax 플러스 ay. 상수항도 항이고 한 개짜리니까 단어식이고 단어식 곱하기 단어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얘도 인수분해예요.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지만 인수분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인수를 쓰라고 얘기를 하면 1 a x 플러스 y ax 플러스 a y가 인수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지? 겁나 생소하시죠 갑자기? 자, 그런데 위에 거 인수분해 맞고요, 밑에 것도 인수분해 맞는데 학교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위에 거 맞고 밑에는 틀려요. 이거는 문제에서 말하는 인수분해 하시오. 얘는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하나 너희들도 알고 있는 거. 계수는 유리수범위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너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이걸 갖고 x 플러스 루트 2와 x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인수분해 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은이는 모르는 얘기일 텐데 x 플러스 x의 제곱 2. 자, 이런 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새끼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수분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어버리거든. 이런 거 할래? 다 할 거야?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 예원이 이거 뭐 안 배운 거야. 이 다음 내용이니까 처음 보는 거고 위에 거는 본 적 있지? 네,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수는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되도록보다는 최대한이 맞죠. 최대한 낮게 좀 웃긴가? 최소한으로 써야 되나? 뭐 어쨌든 제일 낮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걸 인수분해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기 있는 a도 x도 y도 다 문자로 보는 거죠. 맞지 여기까지? a도 x도 y도 문자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써있는 거는 a 하나 써있으니까 1차식이고 이건 x 플러스 y니까 1차식이에요. 맞지? 근데 여기는 a와 x가 곱해져 있으니까 2차고 a와 y가 곱해졌으니까 2차입니다. 여기까지 해도요? 그러니까 상수항 곱하기 2차보다는 1차 곱하기 1차 차수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만들어준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ax 플러스 ay를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면 위에 건 인수분해한 게 맞고 밑에 건 인수분해한 게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할 때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 대답들이 없어 이 사람들은. 도원이 한다? 응, 도원 알겠냐? 어? 이해해 안 해? 이해됐어? 도원아 이해되냐고. 이해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지금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인수분해가 걸리적거릴 거야. 이해 안 되는 거. 개수가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는 건 이해됐어? 이건 알고 있는 거고. 최대한 낮게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야 이것도? 뭐 이거는 1차, 1차, 얘는 1차, 2차니까 2차식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네는 1차로만 돼 있고 얘는 상수항이 2차지만 상수항이 1차보다 낮은 건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 식은 2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차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1차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건데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야죠. 저기다 갖다 놓으면 또 이따가 나에게 들어오다가 바로 차겠지. 자, 이것도요. 인수분해 순서가 있어요. 고려해야 할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게 너네 한번 수업보면 글씨야 개판이란 말이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공통인수부터 생각하시고요. 공통인수 묻기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 지금은 몰라도 돼. 이따 다 설명을 할 거야. 공식을 사용을 할 거고 이것도 안 되면 치환도 해볼 거고 이것도 안 되면 항의 분리라는 것도 사용을 해볼 거고 얘도 안 되면 특수한 형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볼 거고 얘 안 되면 내림차순 정리할 거고요. 이것도 안 되면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할 겁니다. 알겠죠? 항의 분리는 다시 두 가지로 3개 하나짜리로 하는 경우와 2개 2개짜리로 하는 경우로 나눌 거고 특수한 형태는 두 가지 보기차식이라는 것과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중에 상반 방정식은 사실은 인수분해에 없는 아입니다. 말 그대로 상반 방정식이잖아. 단원이 원래 어디가 있어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러면 왜 이걸 가리키냐? 이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등부 문제들을 보시면요. 요즘에는 저 상반방정식이 방정식에서 아예 안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상반방정식에서 저 방정식 문제를 안 내요. 안 내시고 어디서 등장시키냐면 인수분해에서 저 문제를 중간고사에 보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수분해를 배울 때 저 상반방정식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있어. 왜냐면 중간고사를 보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되면 지금 너네가 이제 인수분해 다항식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우시냐면 뭐 배우죠? 복소수 배우시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방정식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배우고 중간고사에 보면은 이 어딘가쯤에서 끝나죠. 2차 방정식까지 보든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보든지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뭐 할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 행렬까지 기말고사 해보게 됩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생각해보면 봐봐.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 뭐 배웠으냐, 뭐 있었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는 2차 연립 방정식, 1차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 지금 여기 나온 상반 방정식 이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 가서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배우시고 그 다음에 순열조합에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순열에서는 그냥 순열이 있고 중복 순열이 있고 조합에서 순열과 중복 조합 존재하고 그 다음에 뒤에 행렬 배우시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읽어준 것만 9개의 얘기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2문제, 3문제씩 내면 27문제다. 그럼 낼 게 너무 많아. 근데 앞단원 생각해보면 다항식의 계산 더하기 빼기 하는 거하고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있죠.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있었죠. 인수분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5개밖에 없네? 물론 인수분해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지만 항등식 여러 가지 쪼개서 나눌 수 있겠지만 이슈가 훨씬 더 적어요. 중간고사 이슈가. 기말고사에 내일 이슈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 중에서 중간고사 땡겨올 수 있는 상관 방정식이 넘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들이. 그래서 상관 방정식까지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할 건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공식들이 있었는데 사실 공식은 결국은 뭘 하는 거냐? 곱셈 공식에 뒤집어서 하시는 거죠. 중학교부터 쭉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라고 쓸 거고, 중학교 거는 코딱지만 대충 쓸 거야. 세 번째 하는 녀석은 x의 제곱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 녀석은 뭐 더 어차피 뒤에 늘어나야 되고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이 이렇게 쓸 거고, 네 번째 acx의 제곱 ad 플러스 bcx, bd는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b다. 이렇게 배우시죠. 여기까지 너네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다음 얘기들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a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 제곱 d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말이 돼? 반대로 가? 빨리 가. 네, 오늘 그렇게 듣지 말라고 했건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뭐 한다고 했는데 우리 단어 다 필요 없고 형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생각하시는 거야. 어차피 이 새끼는 모르겠고요. 특징적인 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3차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됐니? B가 없어지면 3차, 2차, 1차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됐어? B가 없어지면 3차, 2차, 1차 상수항. 뭐 이렇게 4개짜리 3차식으로 되어 있거나 3차부터 상수항까지 써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맨 앞에 있는 3차식에 있는 녀석과 3차식에 있는 녀석 또는 3차식에 있는 녀석에 얘가 상수항이 될 수도 있겠죠. 됐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A일 것이고, 세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이 녀석이 세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실 거죠. 그렇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곱하시고, 이렇게 쓰니까 좀 더럽다.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곱하시고 그 다음에 3배한 게 맞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곱하시고 3배하는 게 맞는가를 너희는 확인하시는 거고요. 이게 확인이 됐을 때 우리는 결국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더해서 전체 세제곱이 돼요 라고 형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쓸 때.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그냥 가자. 왜 24야? 36.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3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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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식 형태로 되어 있으면 너희는 뭔 생각을 하냐? 얘가 완전 세제곱이 되지 않는가를 보시는 거고, 특히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세제곱 형태가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야. 이게 세제곱된 녀석. 그러니까 얘가 EX부터 해서 출발해서 5나이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3i에서부터 출발해서 5나이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얘가 앞에 거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곱하고 세배한 거 아니냐고. 됐어? 영훈아 집중해야 돼. 자, 이 녀석이 앞에 거 쓰고요, 뒤에 거 제곱하고 세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걸 너네가 눈에서 보이셔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 해서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겠다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6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제곱의 합, 2개 곱배, 2배, 2개 곱배, 2배, 2개 곱배, 2배를 다 더한 녀석들은 3개를 모두 다 더해서 제곱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인수분해해서 보면 더럽게 안 보입니다. 곱셈 공식을 해서 넘길 때는 뭐야? 곱셈 공식을 해서 넘길 때 곱셈 공식 하는 건 이거 하는 거니까 뭐 얘 제곱해서 쓰고 얘 제곱해서 쓰고 얘 제곱해서 쓰고 2개 곱해 쓰고 2개 곱해 쓰고 2개 곱해 쓰면 그냥 끝나는데, 반대로 돌아올 때는 되게 잘 안 보여. 그래서 너희들이 보셔야 되는 아이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수가 이렇게 이게 지금 위에 거야. 근데 이게 더럽게 안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아이들은 내림편 정리에서도 정리가 가능해요. 근데 내림편 정리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 보여드리면, 우리가 있는 꼬락서니가 지금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인수분해에서 6개의 항을 갖고 인수분해하는 아이들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6개짜리는 보통 뭐 하라고 하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서 하라고 하기는 해요. 머리 좀 떼, 머리 좀 들어보시면 둘 다 졸립지. 허리 꺾여. 허리 꺾이는 것도 꺾이는 거지만 사실 그 기대 있으면 허리에 힘이 없어 점점 허리가 두꺼워져. 자, 우리 이렇게 돼 있으면 6개짜리가 보이시면은 얘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면 찾습니다. 제곱짜리 3개가 있는지. 그래서 얘가 2x에서 오나요? 얘가 3i에서부터 오나요? 얘가 1에서부터 오나요? 됐니? 그리고 판단하시는 거죠. 자, 2개 곱해서 2배 되는 거 맞지? 2개 곱해서 2배 안 됐네. 잘못 썼네. 그냥 4x로 6 썼어야 되네. 4x 6.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2개 곱해서 2배 했고 2개 곱해서 2배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판단하실 거는 뭐가 있냐면 어느 게 마이너스일 것이냐입니다. 어느 게 플러스일 것이냐, 어느 게 마이너스일 것이냐. 자, 잘 봐.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요, x랑 y를 곱해서 음수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나 둘이야. 둘의 부호가 다르다. x랑 y의 부호가.
숫자 1하고 2하고 곱해서 2배 했더니 4, 마이너스 4y가 됐으니까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6y 3y와 1을 곱해서 이걸 만들었더니 플러스가 됐으니까 둘의 부호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수분해할 때 2x 쓸 거고요, 2y 쓸 거고요, 3y를 쓸 거고요, 1을 쓸 건데 x랑 y 부호 달라야 되고 x랑 숫자랑 부호 달라야 되고 y랑 y와 숫자랑 부호가 같아야 돼. 맞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의 여자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솔직히 근데 잘 안 할 거야. 안 쓸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 형태의 문항들은 내림선 정리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따가 내림차순 정리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연아 정신 차려봐. 다음부터는 카페인을 들이붓고 와. 그런 거 먹지 말고. 저거 먹어봤어? 그 뭐니? 인스턴트 커피. 그 우리 먹는 가루 커피 있잖아. 타 먹는 거. 믹스 커피. 근데 믹스 커피 말고 믹스 커피에 있는 그 커피 있잖아. 그것만 먹어본 적 있나? 그걸 입에 털어넣잖아. 잠이 확 깹니다. 카페인을 그냥 쫙 흡수하기 때문에 잠이 깨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잠이 깨죠. 선생님 워낙 카페인을 들이붓고 살아가지고 지금은 안 먹어도 소용없어. 몬스터랑 클립스 같이 먹으면 잠 바뀌어. 그건 화해서잖아. 나는 근데 솔직히 그것도 안 깨. 왜냐면 그 우리가 말하는 맨솔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칼립투스 향이나 아니면은 뭐 페퍼민트 향이나 이런 것들 화한 것들을 달고 살아서 그것도 잘 안 통해. 이제 선생님은 대학교 때 극단적으로 기말고사 볼 때 48시간도 깨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48시간이 말 그대로 그냥 이틀 밤 새고서 다 한다는 시험 보는 거죠. 네. 그래 본 적도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장학금을 받고 다녔던 사람이랑 카페인을 계속 들이붓고 살았어. 대학교 내내. 지금은 뭘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몬스터 2개 먹어도 잘. 돈도 잘 자. 치킨 다 먹거든. 기분상 뭐 졸리면 먹기는 하지만 지금도 졸리면 좀 먹으면 기분이 나는 거가 좀 덜 졸린 느낌도 나고 하지만 사실 근데 몬스터 2캔을 먹고 1시간 후에 자라면 못 자죠. 몬스터 2캔을 먹고 누우면 잡니다. 소용이 없어. 자, 정신 좀 차려. 너희들 만약에 카페인을 뭐 들이부으면 뭐 몸에 나쁘다, 뭐 성장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너희들이 먹는 커피에 당류가 높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단 거 좋아하잖아.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 없죠? 있어 혹시? 아메리카노 마시는 건 크게 문제 안 돼. 하루에 한 잔 정도 괜찮습니다. 너희들 나이도 상관없어.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당류를 같이 섭취를 하죠. 단 커피를 먹으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너희들 혈당을 높이는데 그 역효를 미치고,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이제 내분비 기관이라고 해서 호르몬 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 안정적으로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20살이 좀 넘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멈추면 우리나라의 내분비에 있는 호르몬들도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는 20, 여자도 20까지 가야 돼요. 남자애들은 군대 가서도 키를 크죠, 가끔. 군대 가서도 키 크는 인간들이 있어요. 선생님 대학교 때 180으로 들어가서 192로 나오는 애 있었어. 80. 안 그래도 키가 큰데 갔다 와서 더 키가 커서 왔어.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4까지 키 크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그런 당류를 섭취하지 말라는 것뿐이야. 자,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째 공식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죠. 얘야말로 진짜 밥 먹듯이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인수분해는 뭐라고 했었냐면 얘네들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앞에 거의 제곱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 뒤에 거의 제곱을 곱해주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됐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걸 마이너스 b로 봐야 돼. 자, 이게 제곱되기 전에는 얘는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녀석은 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마이너스 b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의 뒤에 있는 걸 더하는 게 a-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를 빼니까 플러스 ab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책에는 뭐 더 나온 거 있나? 특이한 거? 없죠? 네, 없죠. 책에 있는 8번째 아이는 이제 외우시기는 해야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1이지. 됐어? 얘네들의 형태가 나오면 뭐 한다고 해야 되냐면 각각 더하고 그 다음에 제곱한 거 더하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뺍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문제 풀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딱 뭐만 갖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3차식이 나오거든요. 3차 2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최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못 보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 x의 세제곱이 써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 xy가 써있어요. 그 다음에 27 마이너스겠다. y의 세제곱이 써있어요. 플러스 1 써있어요. 이딴 식으로 써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왜 3차식 2개 있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3차식 세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너네가 1의 세제곱으로만 볼 수 있으면 문제가 풀리죠. 됐어요? 물론 여기 부호를 좀 잘못 쓰긴 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x고 여기는 마이너스 3y고 여기는 1인 거잖아. 그러면 x랑 마이너스 3y 1을 곱한 다음에 3배 해주고 빼면은 9xy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너네가 각각 더해줘요.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그 다음에 제곱해줘요. x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빼줘요. 2개씩 곱해서 빼줄 거고 2개씩 곱해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공식을 사용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문제 볼까? 예제 문제. 예, 1번. 자, 제곱되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예상을 하셔야 돼. 제곱되기 전에가 A, 2B, 3C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2개 곱해서 2배 한 거 맞고 2개 곱해서 2배 한 거 맞고 2개 곱해서 2배 한 거 맞죠? 자, A와 B의 부호 달라야 되고 B와 C의 부호도 달라야 되고 C와 A의 부호는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B만 부호가 다른 새끼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제곱에 2개 더한 거 2개 더, 2개 곱해서 2배, 2개 곱해서 2배, 2개 곱해서 2배를 다 했으니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A-2B 플러스 3C의 전체 제곱이야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 됐어? 우리는 이 책은 난이도가 높은 책이 아니야. 학교에서 내신에서 지랄맞게 내는 문제들이 아니라서 이런 식의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제곱된 게 안 보이는 애로 던져주진 않아. 그럼 던져줬으면 제곱되기 되는 애로 보여줬으면 이거에 맞춰서 애들 제곱되기 전 상태와 세 녀석의 부호의 관계성을 찾아서 써주기만 하면 돼. 알겠어? 자,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24x의 세제곱 36 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18 xy제곱 3y의 세제곱.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순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공통인수라고 하는 걸 묶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잘 보시면 24도 3의 배수, 36도 3의 배수, 18도 3의 배수, 3도 3의 배수인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3으로 애를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놓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얘가 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2x 얘가 세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y. 그러면 이 녀석의 두 배에다가 제곱에다가 얘를 곱해서 3배 했을 때 얘가 나오냐,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의 제곱 곱해서 3배 하면 얘가 나오냐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시면 그 다음을 그냥 쓰면 되죠. 3에 2x 플러스 2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됐니? 판단하시는 거야. 이걸 뭐 어떻게 해보고 할 것이나 얘네들의 모양을, 형태를 우리가 찾아보고 해결을 하시는 거다. 3번에 125a의 세제곱 마이너스 64의 b의 세제곱.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일단 두 개짜리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얘는 분명히 얘네들로 갈 게 뻔하기는 하니까. 됐니? 얘가 세제곱 되기 전에 형태 찾죠. 얼마냐면 5a죠. 자, 이 녀석이 세제곱 되기 전에 형태를 찾으면 4b죠. 됐니?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까지 줘야 되지? 자, 됐어? 외워내기 봐야 돼.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형태의 아인이 앞에 거 써주고요, 뒤에 거 써주고요,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써주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해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항상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뒤에 곱하고 뺀 거 뒤에 거의 제곱 순서로 계속 머리에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곱셈 공식도 되고 인수분해도 됩니다. 알겠지? 이걸로 넣나요? 자, 우리 이렇게 4개짜리에 대한 걸 보시면 이거 완전 세제곱식은 아니야. x의 세제곱 있고 y의 세제곱이 있긴 한데 중간에 뭐가 없냐면 x제곱 y랑 xy 제곱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완전 세제곱식에서는 탈락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한 4개짜리가 나머지 애들 중에 있는 애들은 얘밖에 없는 거죠. 8번째 아이. 알겠어? 그래서 세제곱 형태가 없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세제곱된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녀석 하나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y 하나 있고, 여기에 2가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얘 3배 하면 얘 나오냐고. 이게 나오시면 그대로 이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좀 기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대로 인수분해 하시면 될 것이고, x 앞에 거 3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제곱된 형태들 다 써주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빼줍니다. 2개씩 곱해서 빼주고요. 2개씩 곱해서 빼주시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죠. 그치? 계속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5번은 사실 아직 안 가르쳤습니다. 5번 아직 안 가르친 거 맞고요. 6번이야 뭐 하면 되고 7번은 네 그렇죠. 5번, 6번, 7번은 아직 안 가르쳤어요. 뭐 6번까지는 그냥 할 수도 있는데 6번부터 먼저 할게요. 6번은 그냥 하시면 되니까 x의 6제곱 마이너스 64. 자, 우리가 배우신 녀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곱 빼기 제곱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해서 합차로 풀리는 게 있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뭐에 해당하시는 거냐라는 것부터 판단하실 거고, 우리 형태적으로는 제곱 빼기는 제곱은 안 되죠. 64는 어떤 녀석의 제곱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형태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일단 뭐라고 할 거냐면 x제곱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 보는 거죠. 응? 아, 8의 제곱해도 되는구나. 되긴 돼. 그래도 상관없어. 8의 제곱으로 갈까? 그럼 x 세제곱의 제곱 8의 제곱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x의 세제곱 플러스 8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놨더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네.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은 두 개 더하고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곱해서 빼주고 뒤에 거에 제곱을 써주고. 그치? 얘는 앞에 거랑 뒤에 게 x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뒤에 곱해서 빼줄 거고 뒤에 거의 제곱 써주고 인수분해 끝나겠죠. 거기 있는 5번 얘기와 7번 얘기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야. 저 3번과 4번 얘기거든요. 됐니? 3번, 4번 얘기를 좀 먼저 좀 할게요. 3번, 4번도 아니다. 5번도 7번도 다 얘기예요. 원래는 치환하고 항해 분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왔으니 항해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할게요. 치환은 좀 이따 하고 얘네 둘부터 먼저 진행하고 얘기를 할게. 자,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치환을 원래 먼저 해야 되는데 치환은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해서 그냥 스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해 분리. 얘는 뭐냐면 적당한 아이들을 알아서 잘 쪼개서 풀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고 묶어서 정리한 다음에 또 정리했으니 형태를 찾아보자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항해 분리에서 너네가 제일 먼저 보시는 건 완전 제곱식이 있냐? 됐어? 완전 제곱식이 있어?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뭘로 갈 거냐면 3하고 3개 하나로 쪼갤 거야. 또는 1개, 3개로 쪼갤 거야. 아니오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2개 쪼갤 겁니다. 머리에 담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차피 항해 개수는 딱 4개짜리만 봅니다. 4개짜리니까 얘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가 안 되면 항 4개짜리인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고 완전 세제곱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뭐 할 거야? 적당히 얘네를 쪼갤 거야. 그치? 적당히 쪼개시는데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이시면 완전 제곱식끼리 묶겠다는 거야. 3개 하나로 하는 거 3개짜리 완전 제곱식 묶겠다는 거고 없으면 적당히 2개를 알아서 쪼개야 되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당히 알아서 2개를 쪼개는 상황이 이제 7번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있냐라고 하는 건 아직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있는 애 형태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y의 제곱에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이런 거. 됐니? 자 무슨 소리냐면 요 있는 녀석을 위에 있는 녀석을 뒤에 있는 애를 이렇게 묶어주면요 뒤에가 2y-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돼? 그래서 뒤에 있는 애를 2y-1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우리가 지금 찾은 건 사실 뭐였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를 찾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곱셈 공식이 두 번째 거. 그래서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더해야 돼.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빼줘야 돼. 이렇게 보는 거가 이제 한 4개짜리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7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번 문제 보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y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z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2개씩 묶어서 4개짜리니까 2개짜리에 2개짜리 묶어서 공통인수를 찾아준다는 포인트입니다. 공통인수를 찾아준다. 알겠어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두 마리와 뒤에 있는 두 마리 중에 이 두 마리, 뒤에 있는 두 마리는 z제곱으로 묶이면 애들이 좀 변형이 가능해요. x랑 y에 관한 식으로. 근데 앞에 있는 두 마리도 이걸 갖고 인수분해 때리면 x, y에 관한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은 1차적으로 더 인수분해 되긴 되지만 1차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놓을 거고. 됐니? 뒤에 있는 i의 형태는 마이너스 z 제곱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나눠지게 되죠. 됐니?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을 앞으로 빼서 쓰되 인수분해를 아싸리 해서 쓰고요. 그러면 앞에서 남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 여기서 남는 게 마이너스 z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7번의 인수분해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항해분해 배웠으니까 우리가 특수형을 배워놓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아닌가? 이게 사실 2시간 수업이라 참 애매해. 안 쉬기도 뭐하고 쉬기도 뭐하고. 네, 지금 잠깐 쉽시다. 잠깐 멈춰놓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는 이제 기본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이 귀찮아.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 보기차식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보기차식에 대한 것들은 2차식의 2차식, 즉 4차, 2차 상수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를 얘기해요. 너네가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제곱 다시를 하시게 되면 a의 4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1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 뭐라고?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2차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향 치환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a의 4제곱에 이거 풀어줬지? 이제 4a제곱 b제곱에 b의 4제곱, 4b의 4제곱 이런 아이들. 그래서 단순하게 얘가 제곱되기 전 상태가 a제곱이고 얘가 제곱되기 전 상태가 b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두 개 하면 얘가 되는 이런 아이가 있죠. 얘네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아이들이죠. a의 4제곱에 3a제곱 b제곱
4b 4제곱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치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죠. 뭐 치환이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 보통 고기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 제곱되기 전 상태가 a제곱이죠. 얘 제곱되기 전 상태는 2b 제곱이지만 사실은 플러스 2b 제곱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b 제곱일 수도 있어요. 됐니? 그러면 얘네들을 전체를 제곱한다라고 너네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4a 제곱 b 제곱 여기는 플러스 4a 제곱 b 제곱 되죠? 그러면 여기는 a 제곱 b 제곱을 빼주면 될 것이고 이쪽은 4니까 7a 제곱 b 제곱을 더해주면 되죠.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위에 거예요. 왜? 위에 있는 애를 우리가 조금 더 변형시키면 a제곱 더하기 2b 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뭐 하면 돼? 합차로 풀어내면 되죠? 그래서 합차로 풀어서 a제곱 플러스 2b제곱 더하기 ab의 a제곱 더하기 2b제곱 마이너스 ab로 나눠질 텐데 됐니? 답을 쓸 때는 a에 관한 내림선 정리로 써요. 그래서 a제곱 ab 2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2b제곱으로 씁니다. 됐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해요. 그 책에 있는 5번 문제는 사실 뭐 보기차식이라고 하기도 보기차식은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문제니까 보시면 16 a의 4제곱 4a의 제곱 플러스 1로 써있죠. 그냥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 제곱되기 전 상태를 찾는 거죠. 4a 제곱이요. 얘 제곱되기 전 상태에 1을 쓸 거고 이 녀석 전체 제곱을 할 건데 얘가 플러스가 되면은 여기에 뭐가 올 거냐? 8이니까 4a 제곱이 오시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뭔지 몰라도 일단 플러스로 올 거란 말이지. 맞아?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제곱 빼기 제곱 필요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A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2a의 전체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시는 건 4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a와 4a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답으로 쓸 때는 a에 관한 내림선 정리를 쓰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 1번 문항은 다 끝난 거죠. 그럼 넘어가서 페이지 72페이지로 갑니다. 됐어? 왜? 72페이지를 다들 피고 있었어? 그럼 지금 71페이지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클래스 사람들이네. 보지라나 진짜.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항해 분리 설명했고 보기차식 설명했으니까 나온 김에 상반방식 설명을 하고 치환 설명하고 내림선 정리 이렇게 갈게요. 특수한 형태의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반방정식은 원래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아이는 아닙니다. 아마 책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네, 없어요. 책에는 문제가 없고요. 어쨌든 들어는 놓으셔야 되는 거니까. 배워보도록 하죠. 상반방정식이라면 뭘 말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좌우 개수의 모양이 대칭된 형태를 쓰고 있죠. 네, 요거는 사실 써놓으셔야 될 텐데. 어머나. 공필 하나 부셔먹었네. 아니, 내 200원. 학원 들어오기 비싸요. 개당 200원과 250원이거든요. 요 한 개. 이걸 부실 때마다 200원씩 부시는 거야. 비싸죠. 그래서 원래 학원 공필 안 쓰는데. 여기는 쓰네. 자, 순서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x제곱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이렇게 변형을 해줘요. 됐니? 지금 x분의 4나 x제곱분의 1은 다함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저렇게 쓰게 되면. 하지만 그냥 편의상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수가 같은 한끼리 묶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x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이렇게 묶어주겠다는 거죠. 그럼 뒤에 것도 당연히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로 변형을 해줍니다. 사실 변형을 하실 때는 얘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변형해주면 돼요. 아이 노란색을 부러뜨려서 쓸게 없네. 얘만 이제 우리가 변형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를 x의 x분의 1의 제곱으로 하실 거고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2를 가져오셔야 되죠. 맞지? 물론 나머지 다 써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됐니? 그 다음에 네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워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끼로 변합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이제 인수분해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시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a를 x 플러스 x분의 1. 됐지? 그러면 요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정리를 하라는 건데 뭐라는 거냐면 우리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면 다항식의 곱인데 이건 다항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항식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애들이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요. x 하나씩 x를 넣어주면 얘가 x제곱 플러스
플러스 1 마이너스 3x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죠. 마지막으로 내림차순 정리로 써주시면 끝납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형태의 인수분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반방정식의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원래 상반방정식이니까 원래 이 저 녀석이 는 0이고 얘가 는 0이라서 여기서 근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를 원래 배우는 건데 뭐 근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근을 구하는 건 사실 안 물어보고 오히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에서 중간고사에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써놔야 돼. 쓰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치환, 내림차순 정리, 인수 정리이라서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 자, 어차피 오늘 끝까지 못 가니까 치환을 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공통 부분이 인수분해,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예제 2번. 그래서 1번에는 졸라 인수분해를 그렇게 하라고 딱 써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랑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21.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a로 치환하겠죠. 됐니? 얘를 a로 치환할 거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걸 치환할 때 라지 a로 치환하는 이유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할 땐 대문자로 숫자를 문자로 치환할 때 소문자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쓸 때는 이거를 반드시 치환할 때 라지 a 또는 라지 x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지 a 제곱 플러스 라지 4 라지 a 마이너스 2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가 라지 a 플러스 7과 라지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앞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뒤에 건 인수분해가 더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더 되면 끝까지 인수분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죠. 여기까지 하시면 인수분해 끝. 이해돼? 금방 고쳐. 집중 좀 해, 영아. 왜 그래, 자꾸만. 얘도 똑같아요. 이만큼을 라지 a로 치환하는 거고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1a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녀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11a 마이너스 플러스 24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시면 계속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인데 8인데 이 둘 다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더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애를 우리가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3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8이네요. 자, 얘네들은 요 맨 앞에 있는 애를 살짝 바꿔줄게. 이렇게 쓰지 말고 x 플러스 0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숫자들 이 네 가지 숫자를 보시고 두 개씩 짝져서 합의 같은 걸 찾습니다. 됐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전개를 할 때 곱이 같은 것도 전개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인수분해에서 그건 안 나와. 인수분해할 때는 얘네들의 합이 같은 걸 찾는 거고, 합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순서대로 잡아주면 합이 같아. 됐지? 그래서 이 식을 쓰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플러스 8인 거죠. 그러면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6 라지 a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인데 이 부분 인수분해 또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까지 인수분해 해주면 끝.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예제 3번까지만 하고 오늘 숙제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받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제 3번. 예제 3번은 아까 얘기했던 보기차식 형태의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예제 3번에 1번에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되는 애들이긴 한데 4x의 4제곱 7x의 제곱 마이너스 36. 그러면 x의 제곱을 a로 바꿔주면 돼. x의 제곱을 a로 바꿔주면 4a의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36이면 뭐가 있냐? 4하고 9 4 9 4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6하고 9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7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될 것이고요. 됐니?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애들 형태는 a 플러스 4에 4a 마이너스 9 그러면 다시 얘를 집어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4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9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4는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지만 4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인수분해하면 더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4 쓰시고요. 2x 플러스 3 쓰시고 2x 마이너스 3 써주시고 이러면 끝납니다. 그치? 자, 두 번째 나야가 선생님 촬영 슬금슬금 돌고 있어. 자, 얘네들은 그냥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가 제곱되기 전에 형태 가져오시고 이거 제곱되기 전에 형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제곱했을 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쓸 수 있게 찾아주는 거야. 뭘 쓰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써주고 마이너스 9x 제곱을 써주시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플러스를 쓰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17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못 바꿔.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고 이 형태에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x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됐니? 이쁘게 쓸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됐어? 자, 3번 x의 4제곱 3x제곱 y제곱 4y의 4제곱이죠. 자, 마찬가지야. 제곱되기 전의 형태 가져오시고 제곱되기 전의 형태 가져오실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제곱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운데 있는 애를 나오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가져오실 건가 고민하셔야 되고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가져오시면 제곱되기 제곱이 되시죠. 됐지?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에 플러스 xy
있으면 끝이죠. 끝나?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남은 시간 동안 놀겠다는 건 아니고 질문 받을 거라 드리고 숙제는 77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어디까지 드렸냐면 65페이지까지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66페이지 연습 문제부터 시작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냐? 숙제는 하고 계셔? 65페이지까지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풀어와야 되는 문제 양이 125장인데 두 번 더래. 구형 너무 어려워요. 어? 구형 나오는 뭐가 어렵죠? 구형. 유형? 구형. 보여? 그거 공식 투잖아. 아 이렇게 나오는 거. 어디? 말해. 68분. 60. 그래서 중심이 5고 반대쪽이 4고 중심이 각이 90도의 부채꼴 OAB가 있다. OAB 위에 점 P에서 AB OA, OB의 내수를 말하 H하고 I라고 하고 삼각형 PIH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파이일 때 PH와 PI의 세제곱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곱셈 공식 변형에 관한 거거든요. 만약 이게 너희 그 비평준화 지역을 패인 거죠. 도형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도형 문제들을 많이 다뤄본 적이 없죠.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를 안 해봤고 자, 어떤 정보들을 갖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일단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직사각형이라 하면 대각선의 길이가 어느 쪽에서도 다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고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내용하고 두 가지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여기가 B점. 우리는 결국 PI와 PH에 대한 뭐 세제곱의 값이니까 이 녀석을 X라고 넣을 거고요. 이 녀석을 Y라고 넣을 거야. 좀 표시하기 좀 애매하네. 이거 Y 이렇게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결국은 X의 세제곱과 Y의 세제곱의 합에 대한 문항을 내고 있다. 그러면 저걸 이제 뭐 풀려고 한다는 거고 저거 풀려고 하면 이제 뭐 필요할 거냐면 X 플러스 Y 값이나 X, Y 값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치?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정보들을 좀 볼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건, O부터 B까지, O부터 A까지 길이, O부터 P까지 길이가 4이고, H부터 I까지 길이도 4라는 소리죠. 대각선이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 같은 길이를 가지니까. O부터 P까지 길이나 H부터 I까지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얘가 뭐가 될 것이다? 4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던져준 겁니다. 됐어? 요거 하나 던져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지금 뭐냐면 원에 접하는 넓이 값이 4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거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내저번의 성질을 배우실 때 내저번에서 이런 거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이다. 기억하시나요? 큰일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고등학교 올라오면 개고생하겠는데? 자, 이렇게 그리시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부터 반지름, 여기서부터 막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다 같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를 보통 우리가 내저번은 I라고 부르시죠, 이름을. 내저번의 중심을. 그치? 그러면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너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IAB, IBC, ICA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이 성질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니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런 문제 자꾸 등장할 거야. 네,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의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밑변이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R이 되고요. 맞아? 이 다음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BC 높이 R이 되신 거고 그 다음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CA 반지름 R이 되신 거죠. 됐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녀석을 2분의 1 R을 곱하면 AB, BC, C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적용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가 90도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1 x, y가 넓이겠죠 원래.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이 녀석의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원의 넓이가 4파이라고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파이인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이 녀석을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둘레 x랑 y랑 얘인데 얘가 얼마? 이게 얼마? 아까 이 길이가 같아서 이렇게 썼잖아. 사라고 이 사람들아. 됐어? 이 얘기를 써준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파이 달고 나오겠는데 짜증나네 갑자기. 파이 아니지 2분의 1 파이가 아니라 2분의 1이구나. 미안해. 그치?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넓이니까 4분의 파이가 넓이면 반지름은 2분의 1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털어요. 그래서 넘겨요. 그래서 2xy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다. 이 두 개의 정보를 준 거죠.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정보를 준 걸 갖고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하는 게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원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셨냐면 원래는 이렇게 풀었어.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를 뺐었죠. 됐니?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필요없는 거 갖다 버렸었는데 그렇게 안 보고 뭐 봐도 된다고 했냐면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를 봐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x 플러스 y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1차, 2차 곱해도 된다고. 우리는 1차, 2차로 가죠. 1차씩 2차씩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x, y 제곱 x 제곱 y x, y 제곱 x 플러스 y 이렇게 쓰자고 했었어요. 됐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수차식이 등장하는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잠깐만. 나와 있는 게 이게 다인가? XY를 구해야겠는데? 야, XY를 구해야 돼. 이거 씨,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연립방정식이잖아, 이 그지들이 저기 있어. 자,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풀자. 자, 위의 식에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였습니다. 16이었죠. 됐니? 이 두 번째 식에서 이렇게 쓸 거야. x 플러스 y는 2xy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거예요. 됐니? xy를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녀석을 제곱할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 나오겠죠? 됐니? 이쪽에서는 얘를 제곱할 거기 때문에 4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6인가요? xy 플러스 16이요. 이렇게 되니? 맞아? 얘가 16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랑 지울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을 이제 정리할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넘겨서 18xy는 x의 제곱 y 제곱이죠? 됐니? 4x 제곱 y 제곱이죠. 자, x, y는 변의 길이 값이니까 x랑 y가 변의 길이 값이니까 0일 수가 없죠. 그럼 x, y를 연결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x, y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난이도가 좀 있네요, 문제가. 이걸 생각하기는 어렵지. 그럼 정말로 다 구했다. x, y가 2분의 9니까 이걸 여기다 다시 집어쳐 넣으면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y가 5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6 x, y는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원하는 게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니 x 플러스 y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얘 갖다 버릴 거니까 마이너스 x, y의 x 플러스 y 얘도 갖다 버릴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얘네들 곱하시면 이 새끼가 80 마이너스 여기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45 됐니? 그래서 2분의 160에서 2분의 45를 볼 거니까 115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됐니?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보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네가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도 여기까지는 뽑아낼 수 있어요. 20까지는 이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됐던 거. 물론 까먹었다는 게 문제지. 배우셨는데 2학년 2학기가 계속 나와요. 당연히 중학교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들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내저번에서 성질 중에 뭐 내저번은 각 변가 길이가 같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내저번의 반지름에다 2분의 1 곱하 삼각형의 둘레를 곱하면 넓이가 된다.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세 가지. 한 번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 2학년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해? 그럴 수 없죠. 세 가지만 외우면 된다니까 내저번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2학년에서 외저번, 내저번에서 외워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외심에서는 외울 게 첫 번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이 외심이다라는 거. 이거 하나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됐니? 두 번째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길이는 반지름으로 같다.
외심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요 정도. 요 두 가지 정도들은 나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심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각의 이등분선의 고점이다. 이거 하나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심에서 각 선분까지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다. 같다 이거 아니잖아. 자, 됐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 번째죠. 원래 저게 3번이야. 1번인데.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하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 이거 같다 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 이거 말고 이제 어차피 공수 투할 때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오늘 아마 수업할 때 설명을 할 거야. 발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원래 두 가지였는데 하나 줄었어. 내가 내분점, 외분점에서 외분점이라는 걸 이제 안 배우는 걸로 바뀌어서 그거 하나 줄었는데 이거 A 대 H는 BD 대 BC다. 이거 하고 원칙적으로는 외곽의 이등분선에 의한 A 대 H는 BD 대 BC다. 또 원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거 도형에서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사실 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기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쓰긴 쓰죠. 사실 이런 건 별로 까먹지 않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까먹지는 않으셨을 거야. 뭐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런 것들, 이런 직교하고 서로 이등분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까먹진 않으셨을 텐데 요거는 애들이 많이 그래도 이건 좀 기억하더라. 외심에서 각국 기점까지 기능 다 같다. 이건 좀 알고 계시는데 변의 수직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건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내심에서 각 선분까지 거리가 반지름 같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넓이 구하는 공식을 까먹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중 2학년 2학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나머지는 뭐 케바케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 어쩌다 나오는 한 문제를 위해서 그걸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 어쩌다 나오는 한 문제는 사실 수능 1등급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이제 너네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할 거야. 지금은 아니고 이제 12월 달 넘어서 1월 달, 2월 달 가면서 그 모의고사를 보고 학력평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나올 때 너네가 목표 문제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중학교 나온 개념들은 하나씩 다 적어 놓으셔야 돼. 다 적어놓고 정리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냥 보고 나서 씨발 몰랐어. 중학교 다시 공부할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제 와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 기억 안 나는 개념들은요 계속 쌓아요. 지금부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오늘 배운 거 내저번. 그러니까 원의 넓이 값을 보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이후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또 볼 거거든.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몇 가지는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공수 시험 너무 어려워요.